자, 들으신 것처럼 고용시장 충격이 이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해법은 없는지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권세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권 기자, 상황이 심각한데 특히 제조업이 좀 걱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 경제 활동이 지난해보다 70% 정도 위축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SNS를 통해서 제조업 고용 감소폭이 커지고 있는 점을 특히 보시는 것처럼 우려를 했습니다. 전체 고용의 회복 조짐이 보이기는 하지만 결코 안이하게 볼 사안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 3월에 감소세로 전환을 한 뒤에 보시는 것처럼 점차 갈수록 그 폭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통계치 설명 들어보시죠. 미국이라든가 유럽 등 주요 수출국의 이제 코로나19 확산이라든가 또 이동 제한, 또 뭐 생산 중단 등 그런 경제 봉쇄 등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자동차 부품 등의 수출이 좀 급감하면서 취업자 감소에 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네, 역시 코로나19가 가장 큰 변수인데 어떤 전망이 나오나요? 네, 고용 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인데요.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대표 제조업인 자동차 업계의 경우에 생산 라인 조절을 통해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현재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업계에서는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자동차 부품업체들을 위해서 운영 자금을 지원한다든지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는 기본 자금이나 생태계가 살아남아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생태계 차원에서 정부의 특단의 지원이. 자, 어쨌든 정부의 노력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해법이 뭔가요? 네, 정부는 단기적으로 추경 재원을 활용하고 세제 지원 등을 통해서 소비 여력을 높여서 민간 일자리가 회복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또 어제 발표를 한 한국판 뉴딜을 가속화해서 중장기적으로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사회 안전망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정부 설명 들어보시죠. 일시적 위기를 버티게 하는 전방위적 지원에 이렇게 왔다면 이제는 상시적 리스크 관리 태세하에 취약 부분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할 경쟁력을 확보하는. 어쨌든 지금은 긴 터널 안에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권 기자 잘 들었습니다.